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통찰을 통해 이 복잡한 심리적 현상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꽃밭에서 향기로운 장미를 발견했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이 플라스틱 꽃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나르시시스트의 사랑도 바로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매혹적이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생명력이나 영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상담 치료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겪는 혼란과 아픔을 목격해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고 이 주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만으로도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려는 용기 있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사랑이 조건적이며 자기중심적이라는 점입니다. C.S. 루이스는 진정한 사랑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스토르게, 필리아, 에로스, 그리고 아가페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가페, 즉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장 숭고한 형태의 사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은 이 모든 범주에서 벗어납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모습만을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한 커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한 남성이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공개하면서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증명해주는 완벽한 파트너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사랑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상대방을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도구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연애 초기에 러브 바밍이라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에게 오아시스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과도하게 칭찬하고 완벽한 파트너인 것처럼 행동하며 마치 운명적인 사랑을 만난 것처럼 연출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계산된 행동입니다. 진정한 사랑에서는 상대방의 결점도 사랑하게 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때 즉시 실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조건부 계약과 같습니다. 당신이 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한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숨겨진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C.S. 루이스가 말한 진정한 사랑과는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과 행복을 우선시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은 오직 자신의 욕구 충족에만 집중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감정적 조작은 매우 교묘합니다. 그들은 마치 숙련된 마술사처럼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킵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불리는 이 기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과 기억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것 아니야? 그런 일은 없었어. 당신이 잘못 기억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현실감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마치 맑은 물에 진흙을 계속 저어서 물을 탁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맑았던 물도 계속 저으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자주 내가 미쳐가는 것 같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정신적 안정성을 흔들어서 자신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에서는 상호 존중과 신뢰가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관계에서는 권력의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항상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며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정원사와 꽃의 관계와 같습니다. 정원사는 꽃을 아름답게 키우기 위해 노력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꽃을 자신의 미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모양을 바꾸려고 합니다. 꽃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모양대로 강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스트들이 파트너의 독립성을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트너가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하거나 자신만의 관심사를 가질 때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를 자신에 대한 배신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의 부족도 나르시시스트 사랑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인지적 공감은 할 수 있어도 정서적 공감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인지적 공감이란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연극 배우가 대본을 읽고 그 캐릭터의 감정을 연기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공감, 즉 상대방의 감정을 진정으로 느끼고 공유하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울고 있을 때 적절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눈물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으로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최근 뉴욕타임즈에서 보도된 한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들의 뇌에서는 공감과 관련된 영역의 활동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공감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신 관계에서 이런 패턴들을 발견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매우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과 매력에 이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매력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아름다운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속이 썩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내부의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의 기복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최선을 위해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은 감정에 따라 변하는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나르시시스트들이 어떻게 사랑을 무기로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주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니? 라는 계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를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사랑에는 항상 이자가 붙어 있고 상대방은 그 이자를 계속 지불해야만 합니다. 만약 지불을 중단하거나 지연하면 그들은 즉시 사랑을 회수해버립니다. 진정한 사랑에서는 무조건적인 주는 기쁨이 있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에서는 항상 조건과 대가가 따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의식적으로 악의를 품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들 자신도 자신의 행동 패턴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상대방은 지속적인 정서적 손상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르시시스트와의 영적 전쟁라는 전자책에 대해 관심이 있으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영적이고 심리적인 전략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인 차원의 전투이기도 합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 전자책은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두 번째 주요 특징은 감정적 변화무쌍함입니다. 그들은 마치 날씨가 급변하는 것처럼 감정의 변화가 극심합니다. 오늘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하다가 내일은 당신을 가장 실망스러운 존재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감정의 변화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최근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이런 현상을 감정적 롤러코스터 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를 타면 처음에는 짜릿하고 재미있지만 계속 타면 멀미가 나고 지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강렬한 감정 표현이 열정적이고 로맨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무쌍함이 상대방에게는 심각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상대방은 항상 나르시시스트의 기분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는 지뢰를 피하기 위해 극도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관계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사랑에서는 서로가 편안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또 다른 특징은 경계선의 침해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과 경계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방의 경계를
자신의 소유권 확장으로 인식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의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자신의 연장선상에 있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상대방의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상대방의 친구들과의 만남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나에게 숨길 것이 없어야 한다는 논리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합니다. 이것은 마치 정원사가 꽃에게 네가 내 정원의 꽃이니까 네 뿌리까지 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꽃은 정원에 심어져 있을 뿐 그 존재 자체가 정원사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상대방을 구속하고 제한합니다. 마치 새장 안의 새처럼 겉보기에는 보호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나는 네가 다치는 것이 싫어서 그래, 나는 네가 걱정되어서 그래 라는 식으로 자신의 통제욕을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걱정이 아니라 소유욕의 표현입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걱정한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2023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파트너의 독립적인 성취를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파트너가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축하하고 기뻐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불안감을 느끼거나 질투심을 드러냅니다. 이들의 사랑에는 진정성이 부족합니다. 그들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은 실제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이 이상화한 상대방의 모습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대리석을 조각할 때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완벽한 조각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리석 자체의 자연스러운 결이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비전에 맞추려고만 합니다. 만약 대리석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갈라진다면 조각가는 그 대리석을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고 버려버릴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나 이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 그들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실망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야? 라는 불만을 표현합니다. 진정한 사랑에서는 상대방의 변화와 성장을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이런 변화를 함께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갑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더 독립적이 되거나 자신감을 갖게 되는 변화를 매우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약하고 의존적인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마치 독재자가 국민들이 무지하고 순종적이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육받고 깨어있는 국민들은 독재자에게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도 파트너가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독립성을 기르는 것을 막려고 합니다. 그들은 종종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네가 나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너는 항상 실수만 해. 와 같은 말들을 통해 상대방의 자신감을 훼손시킵니다. 삼각관계를 만드는 것도 나르시시스트들의 전형적인 패턴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관계에 끌어들여서 파트너의 질투심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마치 천칭저울과 같습니다. 한쪽에는 현재 파트너를, 다른 쪽에는 제3자를 올려놓고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저울의 중심축은 항상 나르시시스트 자신입니다. 그들은 이런 경쟁 구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봐, 나는 이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이런 패턴이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과 과도하게 친밀한 소통을 하거나 과거 연인들과의 사진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그들이 사과할 때는 대부분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입니다. 진정한 사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책임, 인정, 공감 표현, 그리고 변화 의지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의 사과에는 이런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했어라는 식으로 책임을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또는 내가 화를 낸 건 네가 나를 화나게 해서 그래 라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내가 신호를 어긴 건 맞지만 상대방이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기 때문이야 라고 변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책임감이 있다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만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르시시스트 사랑의 세 번째 핵심 특징인 감정적 뱀파이어리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적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마치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햇빛을 에너지로 전환하듯이 나르시시스트들은 다른 사람의 관심과 인정을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연료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식물과 달리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아도 그들의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닥에 구멍이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부어도 물이 새어나가기 때문에 결코 가득 찰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점차 지치고 소진되어 갑니다. 최근 번아웃 증후군에 대한 연구에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상대방의 성취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파트너가 무언가 좋은 일을 성취했을 때 건강한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축하하고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그 성취가 자신 덕분이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 성취를 폄하하려고 합니다. 네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건 내가 뒤에서 지원해줬기 때문이야 라거나 그 정도 일은 별것 아니야. 나는 더 어려운 일도 해봤어 라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은 마치 다른 사람이 키운 아름다운 꽃을 보고 내가 씨앗을 준 덕분이야 또는 이런 꽃은 내 정원에도 많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독립적인 성취를 인정하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위협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인사이트는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세 번째 주요 패턴은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은 매우 교묘한 조작 기법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화를 내면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와?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인데 라고 반응합니다. 마치 자신이 무고한 피해자이고 상대방이 불합리한 가해자인 것처럼 상황을 뒤바꿔버립니다. 이것은 범죄 수사에서 용의자가 내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라고 잡아떼는 것과 비슷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관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특히 자신들이 상처받은 과거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고 그것이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이해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들은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면죄부로 사용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어릴 때 상처를 받아서 그래. 내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서 나는 사랑하는 법을 몰라라는 식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에 다친 다리를 이유로 평생 목발에 의존하면서 걷는 연습은 전혀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이지만 평생의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선택적 기억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기억만 선택적으로 보존하고 불리한 기억은 왜곡하거나 삭제해버립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거짓말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실제로 자신의 기억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집합니다. 마치 영화 편집자가 원하지 않는 장면은 삭제하고 좋은 장면만 남겨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파트너에게 심한 말을 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그 상황을 나는 단지 건설적인 조언을 해준 것뿐인데 상대방이 과민 반응을 했다는 식으로 기억을 재구성합니다. 이런 선택적 기억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와 논쟁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 완전히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사랑에는 진정한 친밀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친밀감이란 서로의 약점과 취약함을 공유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취약함은 약함의 표시이고 약함은 곧 무가치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항상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항상 연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연결도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연출한 페르소나일 뿐입니다. 2024년에 발표된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할 때 오히려 불안감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상대방을 이상화와 평가절하 사이에서 오가며 조종합니다. 관계 초기에는 상대방을 과도하게 이상화합니다. 너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야. 너 같은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어라는 식으로 극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인간적인 면모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들은 급속도로 평가절하를 시작합니다. 이전에 사랑했던 바로 그 특성들을 이제는 결점이라고 비난합니다. 이것은 마치 높은 받침대에 조각상을 올려놓았다가 나중에 그 조각상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조각상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보는 사람의 관점이 극단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변화는 상대방에게 심각한 혼란을 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내가 변한 게 있나? 라는 자기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갈등 해결에 있어서도 건설적이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에게 갈등은 이기고 지는 게임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만 집중할 뿐 관계를 개선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진실보다는 승리에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온갖 논리적 오류를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곡해하거나 과거의 실수를 들춰내거나 주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등의 전술을 사용합니다. 결국 상대방은 지쳐서 포기하게 되고 나르시시스트는 봐, 내가 옳았지? 라고 승리감을 느낍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나르시시스트들의 반복적인 약속 위반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들을 지킬 의도는 별로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야. 라는 말을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은 마치 고장난 시계와 같습니다. 하루에 2번은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틀린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끔씩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방은 희망을 품게 되지만 결국에는 다시 실망하게 됩니다. 이런 간헐적 강화는 중독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가끔씩 따는 돈 때문에 계속 도박을 하는 것처럼 상대방은 가끔씩 보여지는 좋은 모습 때문에 관계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사랑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에서는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영감을 주고 격려합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더 관대해지고 더 이해심이 많아지며 더 성숙해집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자신감을 잃어가며 의존적이 됩니다. 마치 햇빛 대신 그늘에서 자란 식물처럼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병들어갑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방의 성장을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상대방의 발전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약하고 의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들의 사랑에는 영속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물론 감정의 강도는 변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애정은 지속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의 사랑은 매우 조건부이고 일시적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자존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언제든지 관계를 끝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은 교체 가능한 부품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이것은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새 배터리로 교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터리 자체에 대한 애착이나 감정은 없고 오직 기능적인 가치만 인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그들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면
나르시시스트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포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날씨를 바꿀 수 없다면 우산을 챙기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상대방을 바꿀 수 없다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변화는 본인이 진심으로 원할 때만 가능하며 나르시시스트들 대부분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문제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경계선이란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선을 긋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경계선이 모호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가장 저항이 적은 곳으로 향합니다. 따라서 명확하고 일관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집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울타리가 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설정할 때는 감정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소리를 지르면 나는 그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처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결과를 명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방을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서서히 단절시키고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관계들을 복원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떠내려가는 강물에서 구조용 밧줄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강한 물살을 이겨내기 어렵지만 든든한 밧줄이 있다면 안전하게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 가족, 상담사, 때로는 지원 그룹 등이 이런 밧줄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들도 많이 생겨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서로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돌봄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고 갈등을 피하려고 하다 보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을 다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집니다. 자기 돌봄에는 신체적 건강관리, 정신적 웰빙, 취미나 관심사 추구, 충분한 휴식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씩 회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입은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치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때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정신적인 상처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전문 상담사, 인지행동치료, EMDR 등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 치료나 그룹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용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관계의 복원이나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자신의 마음에서 분노와 원망의 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하되 보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치 뱀에게 물린 사람이 뱀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다시 뱀 근처에 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과정이지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때로는 같은 것을 여러 번 용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치유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C.S. 루이스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완벽해져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또한 건강한 관계의 특징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호 존중, 열린 소통, 신뢰, 개인적 성장에 대한 지지, 갈등의 건설적 해결, 경계선의 존중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있는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상이고 건강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격렬하고 드라마틱한 관계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평온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꽃피웁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회복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입은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깊은 상처가 아물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급하게 서두르거나 자신을 재촉하지 마세요. 때로는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다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회복 과정의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그런 아름답고 무조건적인 사랑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지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고통받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고 그 터널의 끝에서 빛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 빛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내용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치유와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